안녕하세요. 겁나신나 부부의 겁나남편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트러킹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는 2018년에 노매드 아프리카 어드벤처 투어사의 20일짜리 케이프타운 투 빅토리아 폴즈라는 투어를 참여했었습니다. 남아공의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까지 약 20일간 함께 트럭을 타며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를 여행하는 투어입니다. 이 투어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하나는 주로 텐트에서 생활하는 캠핑, 둘째는 건물 형태의 숙소에서 지내는 어코모데이티드, 그 다음 세 번째는 럭셔리 투어라고 불리는 스몰 그룹 투어인데, 이건 그냥 소규모 럭셔리 여행이라 모른 척 넘어갈게요. 캠핑 투어 가격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면 할인된 가격으로 1638달러, 약 우리나라로 195만원 정도 하고 있고, 어코모는 2608불, 한 310만원 정도 하니 숙소에 따라서 한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옵션 모두 투어와 이동 경로는 동일하지만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다니진 않아요. 각자 다른 팀 트럭을 타고 다른 멤버들로 다니게 되는데, 보통 캠핑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어코모는 한 40대에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캠핑 여행을 했는데 어렵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한국 남성분이 계셨는데 저희랑 같이 즐겁게 참 잘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19박 중에 한 15박은 텐트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캠핑 생활에 자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어코모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힘들면 여행이고 뭐고 다 귀찮아지는 법이니까요. 트러킹 투어의 하루 일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새벽에 일어나 텐트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에 일정에 따라 관광지 구경이나 액티비티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주된 일과 중 하나는 사실은 이동인데요. 20일간 총 5,627km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이동하는 날도 있기도 합니다. 점심은 이동 중에 길가에 잠시 정차한 뒤에 나무 그늘 같은 곳에 자리를 펴고 요리사가 해주는 식사를 둘러앉아 먹습니다. 상차림이나 설거지 등은 자발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도 다시 또 이동을 하거나 투어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해지기 전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면 숙소에 도착하는데, 캠핑팀은 도착하자마자 그날 잘 텐트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개별 시간을 갖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수영장이 있어서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원한 맥주를 하나씩 들고 수영장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거나 수영장 옆에 있는 비치 의자에 앉아 일광욕을 즐깁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그때 개별적인 쇼핑 시간을 갖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마실 물인데, 물은 별도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먹을 물을 미리 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물만큼이나 맥주와 와인을 종종 많이 샀었는데요. 캠핑장에서도 판매는 하지만 마트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트럭 아이스박스에 넣어 시원하게 한 뒤 캠핑장에 도착해서 마시는 그 시원한 맥주의 맛이란. 마트에서는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종종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남아공 랜드나 미국 달러, 유럽의 유로화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마트에 들렸을 때 ATM기에서 현금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트러킹 출발 전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럭 맨 뒤에는 개인 사물함이 준비되어 있어요. A4 용지 2개 정도 되는 폭에 1m 깊이의 사물함을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데, 웬만한 배낭과 1인 짐을 넣기에는 충분하고 자물쇠로 잠궈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은 그쪽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모든 자리에는 USB 포트가 2개씩 있어서 자동차가 시동에 걸려 있을 때는 핸드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럭 앞쪽에 220V 콘센트 멀티탭이 있는데, 평소에는 전기가 들어오진 않지만 캠핑장에 도착해서 캠핑장 전기를 트럭에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배터리 충전은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충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러킹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은 사실 인터넷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유심을 사도 캠핑장이나 이동 중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하려면 캠핑장에서 돈을 내고 구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터넷이 하고 싶을 때만
돈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트로킹을 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준비물 중에 나미비아 비자가 가장 중요해요. 트러킹 투어사에서는 비자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나미비아 사전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미비아 대사관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남아공 케이프타운 시내에 있는 나미비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케이프타운에 도착해서 여유있게 한 일주일 정도 관광하는 사이에 비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겁나신나 블로그에 오시면 나미비아 비자 받는 법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캠핑 생활을 위해 침낭이 필요해요. 노매드 같은 경우는 텐트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봄, 가을용 침낭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고, 썬블락이나 모기들을 피하기 위해서 벌레 기피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굳이 안 챙겼다 하더라도 장볼 때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먹는 상비약이나 그리고 말라리아 약, 혹시 모기가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어서 말라리아 약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뽑으라면 사실은 화장실인 것 같아요. 트럭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도 이동 중에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한 번씩은 휴게소나 주유소를 들르는데, 이때 화장실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동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데, 뭐 길에서 멈춰서 점심 먹고 가기 전에 뭐 버스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매너를 지켜가면서 노상방뇨를 함께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거 없을 것 같고, 이 뭔 개소리야! 그냥 맘 편히 받아들이시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뭐